친척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창밖에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툭툭 한번 두드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툭. 나는 괜히 볼륨을 올렸다. 오늘 하루는 이상할 정도로 피곤했다. 아침부터 사촌 형의 장례식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형은 나보다 3살 많았는데 몇 달 전까지도 같이 소주 한잔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심지어 사고가 난 곳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바로 이 도로였다. 내비게이션은 익숙한 고속도로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 흐려졌다. 앞 유리창을 따라 빗물이 미끄러지고 그 속에 순간적으로 형의 얼굴이 비치는 듯했다. 물론 착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한 손으로 에어컨 온도를 올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나직하게 중얼거렸지만 내 목소리가 차 안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뒷좌석 어딘가에서 희미한 숨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백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거기서 떨어지질 않았다. 백미러 속 어둠 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끼익 소리를 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야, 진짜 피곤하구나.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엔진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다. 드드드드드드드드. 시동을 몇 번이 돌렸지만 시동이 걸릴 때마다 라디오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섞였다. 잡음 사이로 분명히 어떤 목소리가 있었다. 내려. 그건 확실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짧게 명령하듯이.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라디오 볼륨을 껐는데도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렸다. 내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다 멈췄다. 왜 내려야 하지? 밖은 비가 쏟아지고 주변엔 아무 불빛도 없다. 도로 옆엔 논밭과 풀숲뿐이었다. 게다가 여기는 형이 사고 났던 그 구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엔 다행히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기어를 넣고 출발하려는데 사이드미러에 뭔가가 스쳤다. 하얀 형체였다. 비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 형의 체격과 비슷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비겼다. 사람이 맞나? 비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그런데 그 형체가 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내 쪽 창문에 손을 올렸다. 형? 입에서 무심코 그 말이 나왔다. 그 손은 유리창 위에서 미끄러졌다. 손가락 자국이 남았는데 그 모양이 이상했다. 손가락이 5개가 아니었다. 3개였다. 길고 뾰족한 3개의 손가락 자국.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엔진이 과열된 듯 RPM이 흔들렸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채 악셀을 깊게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백미러 속에는 여전히 형체가 서 있었다. 멀어지는 거리에서도 그 형체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0여 미터쯤 달렸을까. 갑자기 내 시야 오른쪽에 전조등 불빛이 번쩍였다. 순간 도로 옆에서 나타난 트럭 한 대가 내 차 옆으로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에 차체가 휘청거렸다. 나는 놀라 핸들을 돌렸고 그대로 도로 옆 논두렁으로 미끄러졌다. 쾅! 차가 진흙탕 속에 박히며 멈췄다. 안전벨트에 몸이 세게 눌리며 숨이 막혔다. 엔진이 꺼지고 빗소리만 남았다. 야, 그때 다시 들렸다. 아까 그 목소리. 이제 봤지? 나는 숨을 삼켰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눈을 돌렸을 때 조수석에 빗물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가 앉았던 듯한 젖은 자국.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 위에 누군가의 손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젖은 손자국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사람의 손 같지 않다는 걸 본능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길고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흙이 묻어 있었다. 비에 젖은 흙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묘하게 장례식장 근처에서 맡았던 냄새와 같았다. 물컹하고 축축하고 오래된 나무관의 냄새. 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괜찮아,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지만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꺼졌다.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툭, 툭, 툭. 규칙적인 두드림이었다. 이번엔 분명히 차 지붕 쪽이었다. 나는 온몸을 굳힌 채 숨을 멈췄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 차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났다. 무겁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덜컹덜컹 밟는 소리였다. 누구야? 입에서는 그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차 앞쪽 유리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빗물이 아니었다. 그건 검고 진득했다. 피 같았다. 운전석 쪽으로 천천히 흘러내리며 와이퍼가 그것을 닦아냈다. 닦인 자리에는 글씨가 남았다. 가지마.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비가 얼굴을 세게 때렸고 어둠 속 공기가 한기를 몰고 왔다. 논두렁의 진흙이 발목까지 묻혔다. 뒤돌아봤을 때 내 차는 헤드라이트를 켜둔 채로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조수석 창문에 그 손이 아직도 있었다. 천천히 유리 안쪽에서 밖으로 미끄러지는 손.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발밑에서 진흙이 미끄러졌고 비가 시야를 가렸다.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 불빛도 휴대폰도 없었다. 그저 내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귓속을 가득 채웠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나는 도로 옆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비닐 천막이 반쯤 찢겨 있었고 오래된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앉아 식은 공기가 5단으로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간 내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나는 손을 흔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보였다. 이번엔 느리게 다가왔다. 경찰차였다. 살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가 내 앞에 멈추고 창문이 내려갔다. 경찰이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고 나셨습니까? 나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네, 차가 미끄러져서 거기 뒤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 옆 논두렁엔 진흙만 남아있었다. 내 차도 헤드라이트도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저기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차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내 표정을 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여기, 예전에 사고 있었던 곳 아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한 달 전에 젊은 남자 한 분이 이 근처에서 차가 뒤집혀서. 경찰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고 현장 사진 속 차 안 조수석에 앉아있던 형의 시신. 그때 형의 손이 유리창에 닿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3개뿐이었다. 나는 몸이 굳은 채 경찰을 바라봤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고인이랑 가까운 사이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저 비 맞은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빗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경찰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였다. 거기 또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급히 수신기를 잡았다. 뭐라고요? 어디요? 논두렁 아래 차 안에 남자 1명.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깐, 지금 그 차, 당신 거 맞습니까?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내 차가 있었다. 아까 분명 없던 그 자리에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유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형이 죽던 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시선 그대로였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경찰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의 말이 들렸지만 내 귀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퍼졌다. 나는 이미 발을 내디뎠다. 진흙탕을 밟는 감촉이 발끝에서 전해졌다. 차까지의 거리는 겨우 20걸음 남짓이었다. 그 20걸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분명 있어 조수석 쪽 유리창에 손이 닿아 있었고 그 손가락은 여전히 3개뿐이었다. 형의 손이었다. 그건 기억 속 사진과 똑같다. 하지만 이번엔 움직였다. 천천히 유리창을 긁었다. 끼 마치 살아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나는 울음을 삼켰다. 눈물이 아니라 비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입안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형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그 얼굴은 물속에서 일그러진 듯 흐릿했다. 그러다 문득 입이 열렸다. 왜 그랬어? 목소리는 분명히 형의 것이었다. 깊고 울먹이는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나 자신이 놀랐다. 경찰이 내 쪽으로 다가오며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세요. 지금 바로 견인차. 그 순간 차가 요동쳤다. 엔진도 꺼져 있었는데 차체가 스스로 움직였다. 안에서 무언가가 발버둥 치는 듯 유리창이 흔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다. 차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비가 들이치며 내부를 비췄다.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엔 젖은 흙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사진에는 형과 내가 있었다. 몇 년 전 캠핑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형이 술에 취해 운전하겠다고 했고 나는 말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를 그냥 보내버렸다. 괜찮겠지라는 말 한마디로 그게 마지막이었다. 형은 그날 밤 사고를 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서 있었다. 경찰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사진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그날 사고 난 차도 이렇게 비 속에서 보였나요? 경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랬다고들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밤마다 그 차 불빛을 봤다더군요. 그럼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만 더 커졌다. 논두렁 사이에서 개구리 울음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형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걸. 갑자기 내 발목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아래를 보니 진흙 속에서 하얀 손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 손가락 3개가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빼냈다. 경찰이 놀라서 내 쪽으로 달려왔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형! 미안해. 손이 멈췄다. 그리고 서서히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빗물이 그 자리를 덮었다. 남은 건 흙탕물 뿐이었다. 경찰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병원으로 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비가 벗을 기미가 없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형의 목소리였다. 이제 됐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형은 나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내가 잊지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하러 온 거였다. 비는 끝내 멈추지 않았다. 차 안에 다시 앉았을 때 앞유리에 남은 가지마라는 글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와이퍼를 켜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새겨진 듯 안쪽에서 번지는 형태였다. 경찰은 내 옆에서 무전으로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 같았다. 그저 엔진의 진동과 내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동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스쳤다. 괜찮아, 이제 가. 그 말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작별을 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남은 게 있었다. 내가 그날
형을 붙잡았더라면. 그 생각이 목 뒤를 서늘하게 했다. 새벽이 되어 하늘이 옅은 회색으로 변할 즈음 경찰은 나를 근처 파출소까지 태워주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내게 물 한 병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든 마지막 인사를 못한 채 떠나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파출소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거의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길가엔 낙엽이 젖어 붙어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게 너무 평범해서 잠시 전까지의 일들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손바닥엔 여전히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다. 형이 내 발목을 붙잡던 그 손의 감촉처럼 차갑고 묵직한 흔적이었다.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도로 건너편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낡은 금속 조각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동차 번호판 일부였다. 진흙에 묻혀 녹슨 채로 반쯤 박혀 있었다. 번호를 보자 숨이 막혔다. 그건 형의 차 번호였다. 사고 후 찾지 못했던 조각이었다. 그 조각을 손에 쥐자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장례식장에서의 이상한 냄새, 비 속에서 본 형의 형체, 그리고 가지마라는 글씨. 형은 끝내 내가 멈추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다시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나는 조용히 번호판을 닦아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에 남은 녹 냄새가 오래된 기억처럼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에서 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술잔을 들고 야, 괜찮아. 너 탓 아니야. 라며 웃던 그 목소리. 그제서야 내 안에 쌓였던 공포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나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이번엔 한 번에 부드럽게 돌아갔다. 라디오도 아무 잡음 없이 켜졌다.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날넓은 국도 인근에서 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한 지 한 달가량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멎었다. 앵커는 이어 말했다. 사고 차량은 이미 지난달에 수습된 걸로 알려졌으나 오늘 새벽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차량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 잡음을 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섞였다. 이제 됐어. 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눈물이 났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천천히 도로 위로 차를 몰았다. 비로소 모든 게 조용했다. 길 위의 공기가 맑았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뒤를 돌아봤다. 논두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의 흔적도 경찰차도 아무것도. 하지만 내 안엔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비 속에서 나를 멈춰 세웠던 그 손의 감촉이 그건 공포가 아니라 이별의 마지막 인사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형, 이제 진짜 잘 가. 그 순간 라디오에서 짧은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잠깐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